결과가 뭐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이 있고 또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이 있으니까 네. 그걸 우리가 넓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요. 네.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지금 저희가 지난해 12월 초에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고, 네. 그리고 탄핵, 그리고 대선 전국까지 오면서 그야말로 반년 정도의 시간이 폭풍같이 지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심경이 복잡하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목사님께서도 목회자분들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 저희도 기독교 언론 중에 좀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제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언론으로서 좀 이 사건을 역사적인 의미를 좀 종합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오늘 목사님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지난 대선 이후에 어떻게 좀 시간을 보내셨나요? 어쨌든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네.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네. 나나 네. 크리스찬 투데이나 네.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지요. 네. 네.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내 자리를 벗어나서 네. 보다 나은 나라,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신념, 정치적 성향 따라서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는 긍지를 가지고요. 네. 결과가 뭐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이 있고 또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이 있으니까 네. 그걸 우리가 넓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요. 네.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도 그 말씀을 짚고 싶었던 것이 네. 사실 우리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가 나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이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특히 사전투표 과정에서 너무나 잡음들이 많았고, 그래서 선관위원장이 공식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고, 그리고 국제선거가 감시단까지 와가지고 좀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논평들을 했잖아요. 그것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지요. 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그 국민 주권이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선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역적이죠. 옛날 역적은 삼족을 멸할 정도로 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역적입니다, 역적. 그걸 그냥 짓고 뭐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지요. 네. 예.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제 한밤중에 우리 집 대문이 활짝 하루 종일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단속을 해야 될 사람이 문단속 잘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근데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근데 도둑 맞은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승복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안 되지요. 네. 네. 그거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네. 그냥 뭐 사과받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요. 네, 그래서 어떤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 액션이 있어야 되지요. 저도 네. 이제 이번 선거 때 내가 원하는 후보를 위해서 많이 찬조 연설도 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서 5군데에서 오라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철저히 고발하고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가 하여튼 나한테 5 광주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뭐 군포 뭐 한 5군데로 고발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런 건 그래 하면서 선거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것은 네. 선거관리위원회나 당사자들이 그거는 아주 쉬운 말로 벼락 맞을 놈들이죠. 아니, 그러니까 뭐 도둑 맞은 게 없나 주인이 한번 살펴보자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계속.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국민적 저항이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민들을 계몽한 효과는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인격적인 그런 문제는 언급 안 하고 단지 그 계엄령을 내린 그 타이밍 그러고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하지 못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하지 않았나.
그 계엄령이 좀 더 분위기가 성숙된 뒤에 네. 계엄령을 내리든지 어떤 나름대로 그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내렸어야 하는데 네. 너무 뜬금없이 부적절한 시기에 내려서 본인도 참 고생하고 네. 우리도 그 뜻에 대해서 공감해서 많이 활동했지만은 네. 상대방에 대해서 틈을 줬으니까 네. 그건 상당히 아쉬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물러난 사람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하는 건 안 좋고 네. 아쉽다는 정도로 얘기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보자니 그 취지와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좀 전략적으로 약간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미숙했죠. 네네. 미숙했고 타이밍이 안 좋았고 네. 방법도 안 좋았고 그만큼 그 사람의 정치적 역량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 네. 말하자면 준비 안 된 채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러나 그분 본인은 열정 있고 훌륭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그 책임감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판단은 옛날 삼금시들처럼 오랜 민주화 운동에서 다져지지 못한 점은 뭐 그 어른의 한계겠지요. 네. 예. 어쨌든 전 대통령이었지만 그야말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또 저렇게 탄핵까지 당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이 됐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에는 그분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재판들은 지금 다 무기한 중단이 되고 그거는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지나칠 만큼 법을 갖다 댔고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모든 법이 중지되는 식으로 하면 네.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만연의 평등한 기본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죄 질이 자범 수준인데 네. 예? 자범은 뭐 10여 가지가 그냥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사 안 한다. 그거는 그럼 대통령만 되면 다 뭐 절도도 강도도 다 괜찮은 거 아니야? 네. 말하자면 그거는 좀 우리가 고려해야지요. 그리고 사실 진짜 일반인 힘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예. 사실 법원이나 뭐 경찰, 검찰이 굉장히 좀 두려운 존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지금 조사받고 계시고 하지만 선거법 위반 때문에 어제 그제도 남대문 경찰서 갔다 왔고 네. 다음 주는 또 광주 경찰서까지 가야 돼요. 그러고 또 월요일은 군포도 가야 되고. 그게 이쪽으로 이첩이 안 되나요? 글쎄, 내가 뭐 하여튼 오락하더라고요. 5군데에서 고발이 들어왔어요. 네. 그거 철저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선거관리를 그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습지요. 그지? 참, 내가 나이 84살인데, 네. 이번 주가 이제 84살 생일이 6월 18일이에요. 84년 살면서 경상도 사투리를 갖자는 거지. 네. 그지요? 우습고 갖자는 거지. 야, 살다가 오래 사니까 별꼴을 다 당하네. 그리고 사실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또 법원 예. 판사가 예. 불렀는데 안 가면 혹시라도 예. 재판에 불리할까봐 어떻게든 시간도 안 늦고 정확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 그냥 뭐 뭔 일이 있어서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도 지연하고. 그러니까 그 네. 법계가 난장판이 된 거지요. 그러지요? 네. 그 국민들이 한숨 쉬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49%가 찍었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내가 누가 나한테 묻길래 우리 국민이 좀 더 고생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래 본다고. 네. 예. 예, 성경에 민수기 있지요. 네. 광야 40년간 안 할 고생을 했거든요. 홍해 바다는 건넜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 400km요. 시내 반도가, 시내 사막이. 그 400km를 40년 걸렸지요. 왜냐? 그릇된 판단, 그릇된 사고방식 때문에 빙빙 돈 거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요단강 건널 준비가 되지 않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